오늘 한 예식장은 밝은 조명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며 행복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식, 모든 것이 잘 준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의 눈가에는 자꾸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긴장이나 설레는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신부가 가장 간절히 바란 것은 단 하나, 곁에서 손을 꼭 잡아줄 엄마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날 엄마가 꼭 손을 잡아줄 거야. 그 말은 딸에게 언제나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결혼식장에 서는 날 가장 먼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싶다는 꿈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딸이 어른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부재는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곁에 없을 때는 깊은 슬픔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아버지는 신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는 낡아 있었고 표면에는 희미하게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내 결혼식 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단다. 신부는 상자를 열지 못한 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작은 상자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나무와 종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을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상자를 열면 엄마가 진짜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자를 열면 엄마가 바로 곁에서 말해주실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와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식장에 모여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부가 품에 안고 있는 상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오늘만큼은 꼭 제 곁에 와주세요.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부재와 존재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 상자 하나로 인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상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선물이 밝혀지는 순간 결혼식장은 눈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처음 엄마의 손을 잡았던 순간은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유치원 첫 등교날 낯선 교실 앞에서 울먹이는 딸을 향해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눈물을 멈추고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늘 딸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풍날에는 정성스레 싸준 김밥과 과일을 도시락통에 담아주었고 운동의 날에는 목청껏 응원하며 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우산을 씌워주며 젖지 말고 조심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딸에게 엄마의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딸은 숙제를 잘하지 못해 울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옆에 앉아 천천히 함께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해보는 거야.
그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딸이 조금 더 자라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엄마와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울기도 했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엄마가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딸은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엄마는 항상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딸이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밤새 열이 나서 앓을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혼자 울던 날에도 엄마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손을 잡으면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딸의 기억 속에 가장 깊게 남아있는 것은 한마디 약속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어릴 때부터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날 엄마가 꼭 손을 잡아줄 거야.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날 엄마는 내 옆에 서 있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삶의 이정표 같은 말이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약속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어 줄 거라는 믿음은 어린 딸의 세상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딸은 점점 자라났고 엄마와 함께 나누었던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건강해 보였던 엄마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가족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깊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순간까지 어린 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가 내 손을 잡아줄 거야. 그 믿음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지만 바로 그 믿음 덕분에 오늘 신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딸은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늘 엄마만 바라보며 웃던 아이는 이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말수가 줄어들며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의 변화를 조심스레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어쩌다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울면 엄마는 방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도 끝내 노크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다녀왔어. 엄마가 묻습니다. 밥 먹었니? 학교는 어땠어? 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을 때 엄마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했지만 딸은 오히려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춘기의 불안정한 마음은 딸을 자주 울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고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울던 날 엄마는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지? 그 짧은 말 속에는 딸을 향한 모든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종종 그런 엄마의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엄마는 잔소리 안 해? 왜 나한테 화도 안 내?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니까. 내가 힘들 땐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 시간이 지나면 갈등은 잦아들었지만 사춘기 소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다정함을 부담스럽게 느끼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그 다정함이 그리워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문제로 크게 속상해 울던 딸은 결국 엄마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엄마는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아직 잘하는 중이야. 힘들어도 괜찮아. 엄마는 늘 여기 있잖아. 그 순간 딸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을 지켜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어린 소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갈등은 언젠가 지나가는 폭풍 같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며 마음을 다잡는 과정 속에서 엄마는 늘 같은 자리에서 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은 이후 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딸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던 딸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엄마와의 갈등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사춘기의 격한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가족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엄마가 자주 기침을 했고 피곤해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딸도 아버지도 그리고 가족 모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항상 건강하던 엄마였기에 잠시 몸이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빛은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잘 들지 못했고 미소 속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불안했지만 엄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부엌 의자에 앉아 힘겹게 숨을 고르는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내가 밥 좀 차려줄래? 딸은 당황했지만 말없이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순간 딸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족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딸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강하던 엄마가, 언제나 든든하던 엄마가 아프다니. 그 사실은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딸은 울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엄마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았어. 너는 내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눈물을 불러왔습니다. 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드려야겠다. 하지만 병은 가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치료와 통원, 약물과 요양이 이어졌지만 엄마의 기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웃지 못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늘 웃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힘겹게 일어나 다녀왔니? 라고 맞이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잘했어. 우리 딸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마다 딸은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일상은 병원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약 봉지가 부엌 한쪽에 늘어났고 병원 진료표가 달력에 빼곡히 적혔습니다.
딸은 공부와 생활 속에서 점점 지쳐갔지만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는 아픈데도 웃고 계시잖아. 나도 힘내야지. 엄마의 병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병원비를 마련했고 딸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엄마는 잊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날 엄마가 꼭 손을 잡아줄 거야. 병든 몸으로도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다는 듯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약속이 간절하면서도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병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온 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딸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곧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싸워야 했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야 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긴 복도의 냄새, 차가운 병실, 똑같이 반복되는 진료와 검사. 엄마는 지쳐갔고 가족 역시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피곤한 몸이었지만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딸은 학교를 마치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책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과제를 병실 침대 옆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지? 미안하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덕분에 나는 괜찮아.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약물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보는 건 딸에게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어주지만 그 웃음 속에서 전과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딸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고쳐주세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담담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집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면서도 늘 딸에게는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너 결혼하는 날 꼭 가야 하잖아. 그 말은 딸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약속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열심히 살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날 이후 딸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엄마가 아픈 동안만큼은 자신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가족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엄마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이면 그것이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족 모두는 힘들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가족을 괴롭혔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 고통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든 몸으로도 늘 가족을 걱정했고 남편과 딸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시기는 분명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약해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강인함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고 치료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은 쇠약해져 갔지만 엄마의 마음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언제나 딸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던 시간, 딸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숨이 가빠 보였지만 여전히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내 결혼식 날 엄마가 꼭 손잡아 줄 거야.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그 한마디는 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딸은 엄마 앞에서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울음이 아닌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꼭 기억해.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딸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잖아. 어디에 있든 엄마가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을게.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모든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엄마의 마지막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농담을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힘없이 누워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은 불안에 떨었지만 엄마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왜냐면 내 딸이 이렇게 곁에 있잖아. 엄마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눈물을 삼켰고 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갔습니다. 치료가 반복될수록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어. 그날 밤 딸은 혼잣말처럼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식 날 당당하게 걸어갈게. 엄마가 약속한 것처럼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설령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엄마가 함께한다고 믿을게요. 이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줄 힘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지막까지 사랑과 희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약속은 훗날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눈물을 이끌어낼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엄마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은 가족의 바람과 기도를 외면하듯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깊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항상 웃음소리와 따뜻한 밤냄새로 가득하던 공간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딸에게 엄마의 부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흔드는 커다란 공허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다녀왔니? 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플 때 등을 어루만져주는 손길도 사라졌습니다. 딸은 매일 밤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며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늘 어딘가 허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마음 한켠에는 늘 엄마가 있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와의 마지막 약속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어.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언제나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딸은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혼자 울며 밤을 지새우던 날 책상 위에 놓인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날 이후 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성취에도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말이 인생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아가면서도 딸은 종종 흔들렸습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사람들,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엄마의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편이야. 딸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엄마가 남긴 사랑은 부재 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고 외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는 더욱 무뚝뚝해졌지만 딸은 그 속에 숨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혼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가 우리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딸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딸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녀는 한층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딸은 다시금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습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예쁘지?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슬펐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곁에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는 슬픔이었지만 그 부재 속에서 딸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딸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엄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조용히 사진을 꺼내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라면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 그 질문이 언제나 삶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없는 삶 속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순간 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만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즐겁지만 동시에 벅찼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많은 순간마다 딸은 엄마의 부재를 크게 느꼈습니다. 드레스 피팅룸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던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예뻐요? 오늘 이 모습 보고 계시죠? 친구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며 칭찬했지만 딸의 마음은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서서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식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어색하게 드레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다. 그 한마디에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의 부재는 아버지에게도 여전히 큰 슬픔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면서도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내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고 말할 때마다 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결혼 준비는 현실적이면서도 감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설렘 속에서 끊임없이 엄마의 흔적을 찾게 되었고 그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내 편이야. 그리고 결혼식 전날 아버지는 딸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겨둔 거다. 내 결혼식 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상자는 오래되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엄마의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순간 딸의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상자를 손에 쥔 딸은 한참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물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을 건너온 사랑의 무게,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엄마의 목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신부는 상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드디어 내일이에요. 엄마가 그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던 날이 왔어요. 내일 제가 이 상자를 열면 엄마가 제 곁에 와주시는 거죠?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오갔고 아버지는 마지막 준비 사항들을 확인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신부 역시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허전함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지만 가장 그리운 존재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상자,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색도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남겨둔 거다. 내 결혼식 날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또렷하게 엄마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딸은 상자를 만져보았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 혹은
아직 꺼내지 못한 눈물이 담겨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늘 말했지. 내가 결혼하는 날 꼭 함께하고 싶다고. 비록 지금 곁에 없지만 이 상자에 내 엄마의 마음이 다 들어있을 거다. 딸은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나무 상자가 마치 따뜻한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당장 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이 끝나버릴까봐 상자를 여는 순간 엄마와의 마지막 연결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신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처럼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상자는 더 묵직해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며 신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제가 신부가 돼요. 엄마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이 상자 안에 엄마가 계신 거죠? 저를 지켜봐 주실 거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끝내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 순간에 열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고 감아도 눈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웃던 날, 엄마와 다투고 화해하던 순간, 병실에서 손을 꼭 잡고 나누었던 마지막 약속. 그 모든 장면이 얽혀서 신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을 때 신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엄마를 다시 만날 거야. 이 상자를 열면 엄마가 나를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전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신부의 곁에 놓여 있었고 그 안의 비밀은 아직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곁에 서서 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사한 꽃과 음악,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예식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지만 동시에 엄마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신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엄마만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축복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신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나 긴장이 아닌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아버지가 조용히 신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전날 밤 엄마가 남겨둔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순간 예식장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고개를 들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부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예식장 안에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 내가 신부가 된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꼭 기억해.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걸. 순간 신부는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자리에서 딸을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늘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오늘 내가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두렵더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의 사랑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신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예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처음 보는 하객들조차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성이 끝나자 신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의 약속, 저도 지켰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을게요. 그 순간 신부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예식장 안에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딸의 새로운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끝나자 예식장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부는 두 손으로 상자를 꼭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자 속에 함께 들어있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엄마의 글씨.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단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울던 내 얼굴을 보며 엄마는 평생 너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 신부는 글씨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글은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기적이었어. 내 웃음소리 하나로 힘든 날도 버틸 수 있었단다. 내가 자라며 힘들어할 때 엄마는 늘 옆에서 지켜봤어. 비록 잔소리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그건 언제나 내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단다. 하객들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의 편지는 단순히 딸을 향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신부가 된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엄마는 알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렴. 그리고 꼭 기억해.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내 딸. 신부는 편지를 품에 안고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기쁨이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의 공기는 눈물과 함께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고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엄마의 편지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모두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신부는 눈물을 닦고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편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고 축복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결혼식에서 가장 큰 선물은 화려한 장식이나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편지로 이미 예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식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월을 넘어 이어진 기적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상자와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엄마가 남긴 사랑을 이어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결혼식의 다음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각오와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은 조용히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신부는 순간적으로 엄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잡아주던 그 손길, 마지막까지 약속했던 그 손길. 오늘 비록 엄마의 손은 아니지만 신랑의 손을 통해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축복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아껴주며 살길 바란다. 그 말들 속에 신부는 엄마의 목소리를 겹쳐 들었습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늘 사랑이 있단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부는 잠시 조용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마치 엄마가 보내는 축복처럼 따뜻했습니다. 신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아갈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순간 신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부재가 아픔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편지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신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 결혼식이었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신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오늘의 결혼식은 누구도 잊지 못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세월이 흘러도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 곁에는 함께 걸어가 줄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잖아요. 저 용기 있게 살아갈게요. 그날 이후 신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언제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줄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리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또 다른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